관악 사회적 경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현서입니다. 좋은 책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술술 읽히는 책보다 조금은 좀 어려워도 다시 앞 페이지를 찾아보게 되는 책이 더 좋더라.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깊은 생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장부터 술술 풀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어려워서 왠지 돌아가는 듯한 느낌에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좀 더 차분하게 릴렉스하면서 진중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오늘. 조금은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가고 있는 바로 그 빛과 소금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 아직도 막막하시다고요? 걱정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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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함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저 현서와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5시 금오 잊지 않으셨죠? 금요일 5시 여러분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우리 관악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분들을 모두 모아 초대해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회적 경제 속으로 떠나볼까요? 고고 싱싱싱!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사용 설명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바로 그 이야기. 사회적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준비한 바로 그 코너죠. 사회적 경제 사용 설명서. 오늘 사회적 경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5번째 게스트분을 모셔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죠. 저는 2주 만에 뵙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매주 뵙는 것보다. 바로 관악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홍만혁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만형입니다. 팀장님, 2주 만에 만나니 더 반갑네요. 네, 저는 참여는 못했지만 네. 방송으로 쭉 보고 있어서 그래요? 네, 지난주에도 스튜디오에는 오지 않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동참하고 있는 듯한 그 네네네, 느낌. 네. 하지만 오늘은 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네. 잘 감사합니다.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네. 4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변덕스럽더라고요. 네. 해가 떴다가 비가 내렸다가 다시 흐려졌다가. 하지만 우리 또 홍만영 팀장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네. 고객님도 네,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네네.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벌써 지금이 이제 5회차예요. 네, 5회차. 네, 5회차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한 달 그렇네요. 벌써 네. 한 달이 지나네요. 벌써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적 경제에 대해 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논의하고 또 얘기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혹시 팀장님 주변에 분들 중에서 홍만영 팀장님이 또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시니까 또 다시 보신 지인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뭔가 반응이 있나요? 아니, 그런 반응은 없고요. 전혀요? 네. 저희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연하고 라디오에 나온다는 게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처음에 이제 이종환 센터장님 나오고 두 번째 때 예. 홍만현 팀장님이 나오셨을 때 잘 못하겠어요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도 너무 잘해주셔서 놀라운데요라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여유가 막 생기신 것 같아요. 아니, 요 물 밑에서는 아직도? 네, 그러고 아직도 네, 등등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이제 2부에 저희가 또 예고를 해드리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총괄 이사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5주차, 그러니까 5번째 시간인데
함께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다 이렇게 살짝만 다뤄봤었어요. 네, 지난 3회차 때 서로 돌봄 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때 또 좀 더 자세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방송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심층 분석해서 또 다뤄보실 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협동조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 이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네. 국제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 잠시 방송 소개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관악 FM 라디오 100.3MHz,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관악 FM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페이스북, 팟빵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금 전에 언급했던 협동조합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저번 돌봄센터 때 서로 돌봄. 서로 돌봄.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로 돌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협동조합 그리고 오늘 또 2부 함께 하시는 쪽도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대 영국은 상당히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았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았죠. 자본을 가진 상인들은 곡식에 모래를 넣어 팔기도 하고 식품을 비싸게 팔아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빚을 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1844년 로치데일에 가난한 방직공 28명은 상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고 제대로 된 식품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 스스로를 위한 가게를 만든 것입니다. 가스도 공급되지 않은 작은 가게에 직접 손수레를 동원해 맨체스터에서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는 등 그 시작은 그들의 살만큼이나 퍽퍽했죠. 하지만 자신들을 위한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더 이상 빚을 질 필요도 없었고 모래가 섞인 곡식처럼 불량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방직공 28명이 만든 이 가게가 바로 협동조합의 시작입니다. 1파운드만 내면 정치, 직업, 종교, 성별 등 차별 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공평하게 한 표의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원칙을 통해서 운영하였는데요. 여성을 비롯한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는 영국에서 보통선거가 도입되기 60여 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1844년 28명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은 1860년 3,450명으로 늘어나 영국 전역으로 퍼져갔으며 2012년 기준 지구촌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도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로치데일 원칙입니다.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윤 배분은 공정하게 조합원이 이용한 만큼 비례해 배당을 하며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교육활동은 충실히 또한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중립을 지키며 협동조합 간 협력과 지역사회의 기여를 약속한 내용 등이었죠. 이 원칙들은 로치데일에서부터 시작돼 현재까지도 수많은 협동조합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조직을 지켜왔습니다. 네. 지금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첫 스타트를 끊었던 그 영국의 로치데일 이야기를 영상을 저희가 지금 함께 봤는데요. 네. 그 당시에 진짜 그 인식이 확립도 되기 전에 개방적인 그런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직업도 성별도 차별 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는 1인 1투표권을 주는 정말 획기적이고 민주적인 방식. 또 홍만현 팀장님이 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경제기업을 얘기할 때 민주적인 이 부분을 저번에도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방식이 저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보강해 주시거나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게
지금 사는 21세기가 아닌 거잖아요. 1840년대요. 네, 19세기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진짜. 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영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60년 후에 줬다고 하니까 네. 여성이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던 음. 시절이었고 여기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에서는 네. 그거를 가능케 했던 실험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여기를 선구자로 보는 협동조합에서 선구자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네요. 진짜 시조새, 선구자. 와.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네. 협동조합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네.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국제협동조합 연맹 ICA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음. 공통으로 같이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사업체 형식의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자율 조직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네네. 사업체를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민주적, 자율적. 약간 좀 길면 이런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좀 어떻게 보면 고루할 수도 있다 이런 시초에 초창기에 그렇게 느끼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얼만큼 획기적이었고 그렇죠. 혁신이었는지. 네, 그 정신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변질되거나 약간 선입견이 생겨서 다르게 폄하를 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공통으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통의 욕구라고 했기 때문에 네. 함께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처럼 같이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네. 아, 그래서 한번 협동조합을 하시려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나는 왜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어떤 나의 필요와 욕구는 과연 뭘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내가 정말 필요한 그 정말 그게 뭔지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되고 협동조합의 본질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 협동조합에 포함이 돼서 구성원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너무 섣불리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2부에 나오실 해피팜 협동조합에서는 네. 어떤 생각으로 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셨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것도 2부 시간에 기다리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딩동댕동. 아니 그럼 방금 ICA 국제협동조합 연맹 ICA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ICA가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TMI일 수도 있는데 TMI 네, 일단 깔고 갑니다. 네네. TMI. 그래서 이 ICA는 인터내셔널 코퍼레이티브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국제 협동조합 연맹이라는 뜻의 약자이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협동조합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영국에서 처음 이 시초로 보고 있잖아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10억 명 이상이 협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CA는 189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1895년이요. 네네. 1895년에 설립이 됐고 세계 112개국에 318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7개 조합이 여기 ICA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네. 현재 7개의 조합이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네. 원래는 이게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어요. 그런 게 많죠. 그게 33차 세계 협동조합 대회라고 해요. 세계 협동조합 대회요. 네네. 33차. 네, 세계 협동조합 대회인데 이게 원래는 작년에 열리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올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네. 잡혀져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음. 이게 ICA 설립 125주년을 기념해서 작년에 원래 계획된 건데 1년 좀 늦춰졌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협동조합인이라면 이게 국제적인 거기 때문에 네. 전 세계 협동조합 관심 있는 분들이 다 꼭 참여를 참석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또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올 6월부터 참가 등록이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아, 12월 달에 있지만 6월부터 또 네네. 참가 신청을 이게 받는군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회다 보니까 어. 요 시기에 맞춰서 한번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현지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 대회를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좀 TMI지만 ICA를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무래도 오늘은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함축적으로 또 홍만영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또 모든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잊지 마시고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벌써 또 저희가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2주 만에 만났으니까 또 추천곡을 하나 고막 힐링을 듣고 싶어요. 아, 네. 원래 이 노래 밤에 새벽에 들으면 참 좋은 노래인데요. 네. 4월 말이기도 하고 음. 좀 5월을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신났으면 좋겠어서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를 신청하겠습니다. 아, 네. 홍만영 팀장님, 관악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홍만영 팀장님 함께했고요.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관악구 사회적 경제기업 해피팜 협동조합의 최정환 총괄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만영 팀장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일을 앞둔 밤에 아무도 없는 새벽 도로를 질주해서 바닷가에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서입니다. 아, 저는 관악구 사회적 기업 입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다치면 정형외과를 가고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감기 뭐 이렇게 아플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내과를 가곤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을 한번 체크를 하고 또 튼튼하게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병을 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의학이 바로 이런 예방의학에 가까운 의료체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 건 다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병이 커지기 전에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더 중점을 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한의학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약재잖아요. 보통 몸이 찌뿌둥해, 힘들어, 피곤해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병원에 가서 또 수액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약재가 든 보양식을 찾아 먹게 돼요. 근데 이럴 때 그 한약재를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한약 재료들이 많지만 인삼 인삼을 가장 대표적으로 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인삼을 새싹삼으로 또 스마트팜이라는 첨단 기술로 재배를 해서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쉽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해피팜 협동조합의 최종원 총괄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형 스마트팜 선도기업의 해피팜 협동조합 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괄이사님, 네. 총괄이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정말 바쁘신데 너무너무 바쁘신 분으로 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해피팜 이름에서부터 뭔가 그 밝은 농장, 뭔가 행복한 농장, 뭐 산뜻하고 즐거운 기운이 막 솟아나는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해피팜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네, 해피팜. 우리 스마트 농업으로 건강한 우리 새싹쌈 또 이러한 유럽 엽채류를 색삭삼. 네. 그래서 너무 잘 보이네요. 새싹쌈과 우리 유럽 엽채류 네. 스탠포드입니다. 이런 걸 재배 생산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농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뭐 색사쌈을 또 재배하고 뭐 네.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지만 일단은 건강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큰 기업 중에 한 곳이네요. 그렇죠? 네, 건강 전도사 기업입니다. 와. 네네. 박수 한번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스마트 농업으로 재배되는 해피팜만의 강점이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지에서부터 우리 식탁까지 신속하게 도착한다는 점, 그리고 오염이나 농약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게 가장 요새는 건강에 관심들이 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거리. 왜냐면 또 사회적인 분위기상 뭐 밖을 자주 나가서 운동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먹거리인데 농약, 그다음에 뭐 수입산 이런 거 이렇게 원산지를 또 속이면 저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 소비자들은. 그런데 너무 안전하니까 좀 기업의 신뢰가 생기고, 그런데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봤으니까 그런 신뢰감을 또 안고 가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 스마트 농업에 대해 또 해피팜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농업하면 노지 농업하고 실내에서 하는 우리 스마트 농업이 있는데요. 해피팜이 지향하고 있는 거는 도심 속에서 실내 농업입니다. 이 농업에 ICT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빛,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이 생육 환경을 자동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환경, 뭐 햇살, 바람 이런 거 없이도 네, 실내에서 충분히요? 그러니까 우리 노지의 농업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와, 너무 생소하고 신기한데요, 진짜? 네네네. 이런 자동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우리 해피팜에서는 이런 외부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365일 동안 안전하고 아주 신선하게 친환경적으로 무농약 농산물을 특히 우리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보고 이런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이기도 하고 스마트 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정말 생소했었거든요. 생소했었는데 오히려 진짜 그러네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뭐 자연산이 좋아, 뭐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식물들이 뭐 야채들이 싱싱하고 더 좋은 거지. 근데 오히려 정말 말씀처럼 황사, 그다음 오히려 더 나쁜 그런 거에 요새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실내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키우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히려 더 그 재료들을 더 채취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먹거리를.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스마트 파밍 농업 같은 신기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생소하단 말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이렇게 배출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걸 바로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생소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 남들은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는 그런 분야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접하게 우리가 되셨어요? 기후 변화가 오거나 네. 또한 이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먹고 싶은 이런 작물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농작물이 수급하는데 안정화가 돼야 되겠고 더군다나 우리가 농촌이라든가 앞으로 보면 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죠. 정말 심각하고 네. 사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노동력이 감소되겠죠. 이러한 거에 비해서 우리는 자동화된 이런 첨단 농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는 노지가 아닌 이런 건물 내 네. 유휴 실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농업을 해서 안전하고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특히 우리 취약계층들이 가벼운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가치를 담고 이게 바로 스마트 농업이다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라도. 근데 그거를 실행을 하고 직접 기업을 이루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말 운영을 해가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늘 화이팅 때문에 살아남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근데 이렇게 남들이 잘 안 가는 길 그리고 또 그 기술력이 아무래도 이제 독자적으로 또 알아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더 도움의 손길이 그리고 전문 지식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좀 더 찾아봐야 되잖아요. 더 발품을 찾으셔야 되고 더 도움을 받지 못하시고 근데 이런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부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물론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든 일반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든 거는 맞지만 특히 더 힘드실 것 같은데 해피팜만의 노하우 이런 어려움을 내가 타개할 수 있었던 해피팜만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6년 전에 사실 이 도시에서 네. 스마트팜을 시작했을 때는 너무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요즘은 스마트팜이 좀 핫하고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네. 스마트팜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뭐 일자리 창출을 가더라도 저희가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스마트 농업의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이 고부가 가치 작물을 꾸준하게 연구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싹쌈을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했어요. 저기 지금 네, 네, 그 네, 화면에 네. 나온 새싹쌈 있잖아요. 네, 저 이 새싹쌈으로 먹거리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요? 네, 이렇게 화장품까지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 로고 좀 보이게 좀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돌려서. 네, 네. 네네. 이쪽 카메라 네. 네네네. 이 케이움이라는 브랜드는 저희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서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 사회적 가치를 담아서 탄생한 케이움 브랜드입니다. 혹시 독자 개발이신가요? 네, 독자 개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 아주대 병원에서 저희처럼 이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네. 그 개방형 실험실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농업하면 특히 이런 병원에서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상식적으로 지금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실걸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근데 간절하게 원하면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드렸는데 네, 그 네. 두드림에 응답을 받으신 겁니까? 네. 와. 새싹쌈을 가지고 정말 새싹쌈을 저희가 직접 네. 이렇게 무공해로 재배 생산한 이 원료를 우리나라 국산 원료로 화장품 원료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문을 두드렸고요. 여기서 응답해 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아주대학교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에 입주를 해서 네, 가장 부족한 장비, 그다음에 전문의, 네. 임상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화장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와. 또한 저에게 행운이 다가왔지요. 농진청에서 마곡 지구에 스마트팜 모델 시범 사업을 공고가 났더라고요. 네. 오. 근데 저희처럼 아니 그 운이 또 닿으려면 또 그렇게 연계가 다 되나 봐요. 저희처럼 소기업이 네. 참 여기에 신청을 한다는 것도 많이 망설였지만 그러나 자신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네네. 떨어지더라도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이 모델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면서 그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연결 통로에 스마트팜과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는 카페를 설치해서 도시형 스마트팜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배짱 있는 스마트 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해피팜 협동조합의 그 최종원 총괄이사님 이게 아무리 지금 말씀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내가 내 열정으로 정말 자신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연구를 아주대학교에 이렇게 협력이 되고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와 오늘 저 박수 너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제 박수를 너무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단순히 저는 그 제품을 판매하는 목적으로만 들리지 않았어요. 제품을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직접 카페도 운영하시고 정말 뭐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뭐 견학 체험 그리고 뭐 창업도 인큐베이팅까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전부터 계속 언급하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계속 같이 연계를 해서 힘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제가 또 살짝 알아봤는데 우리 네. 최정원 총괄 이사님 스토킹은 아니지만 네. 살짝 알아봤는데 아니 은천동 주민센터와 협약을 맺으셔서 저소득층 자녀를 무려 3명씩 매월 색사쌈도 무료로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만 하면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언급을 안 할 텐데 독거노인 분들을 40명씩이나 후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해가지고 가진 자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실제로 실천하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아니 마음속에 천사가 들어오 계신 거예요? 어떻게 날개 없는 천사가 있으신 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베풀어야겠다 나눠야겠다
어떤 계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면서 이런 우리는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하지만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취약계층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스마트 팜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교육 사업을 약 20년 정도 했습니다. 아, 원래. 네. 그러면서 그러셨군요. 네, 청소년들에게 항상 그 우리 미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자라나는 새싹. 아, 저기 또 네. 새싹이잖아요. 네, 그쵸? 새싹이죠. 네. 네, 네, 네. 그랬듯이 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나라 우리 미래가 미래도 밝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해서 한부모 가정,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 3명에게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5년 동안 봉사와 사회 공헌은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3명에게 매월 새싹쌈을 제공하고요. 네. 특히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면서 특히 이런 홀몸 어르신들이 아,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독거노인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죠. 또 우울증 이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새싹쌈 화분을 드리면서 아, 네. 그때 소소하게 키우는 그 재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재미를 느끼게 해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오, 또 건강을 위해서 새싹쌈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특히 우리 한부모 가정 분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화장품 이런 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 여기서 이 질문을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득 생각나는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천연 화장품 또 천연 먹거리 이거 구매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피팜 홈페이지를 들어가야만 구매가 가능한가요? 거기서만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 그 지금 봉천동에 자리 잡고 있는 마곡지구요? 네, 해피팜 봉천동. 봉천역. 네, 봉천역에 있는 것, 그다음에 마곡지구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구입도 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우체국이라든가 우체국 쇼핑몰, 네이버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 네이버 쇼핑에 해피팜만 쳐도 제품이 네네네네. 짜자작 나오나요? K움이라고 치시면 더 빠르겠고요. 아 K움. 네, 그리고 농협몰에서는 네. 저희 새싹쌈과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상추 같지만 이게 진짜 바로 상추 같아요. 네, 스탠포드라는 유럽 엽채류입니다. 아 스탠포드요. 네네네네. 유럽 엽채요. 네네네. 오. 이런 엽채류를 아마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스탠포드 유럽 엽채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피부 미용에 좋고요.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였군요. 네,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요즘에는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네. 채소로 아주 아삭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고기 싸서 막 아, 먹고 네네. 아, 새싹쌈과 함께 네. 스탠포드 같이 싸가지고 막 먹으면 침이 갑자기 네. 마치 대부분 이 스탠포드를 보시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네. 이거 상추 상추. 아니냐고 여쭤봐요. 아니 네. 진짜 그렇게 보여요. 정말. 네네. 상추가 꽃을 피웠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고 꽃이 핀 것이 우리의 건강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피부도 모두 아름답게 만들어주겠죠? 네. 네. 아니 지금 화장품을 몇 개 좀 들고 오셨는데 저는 뭐 K움 풋크림도 있고요. 발에 네네. 바르는 그리고 뭐 베리어 크림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적으로 요즘에 네. 뭐 피부가 가렵거나 네. 이런 예방과 도움을 주는 거지요. 아, 네. 약간 아토피 네. 피부 아이들이나 어른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K움 진가인 모이스처 크림도 있어요. 네, 이게 주름과 네. 저 주름 좀 눈가 주름이랑 이마 주름 좀 방송 중에 이렇게 또 솔직 방송 나왔는데 제가 좀 심하거든요. 특히 더 탐이 나긴 해요. 그리고 네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방금 전에 그 진가인 베리어 크림. 그다음에 엄마들 어른들은 이렇게 또 진가인 모이스처 크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할 거 없이 이 발 뒤꿈치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이제 곧 또 네네.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진가인 크림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품이 일단 성분이 좋기 때문에 다 천연이죠. 네네. 그러면
왠지 천연이라고 하면 유통기한이 짧을 것 같은 선입견인데 혹시 저만의 선입견일까요? 대부분 유통기한이 3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3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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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거 제품을 이제 만들고서 3년일까요? 아니면 오픈하고 나서 3년일까요? 제조는 올릴 네. 3년입니다. 아, 제조하고 나서.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은근히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조합 설립 목적이 스마트 농업을 통해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네. 저는 아까 전부터 자꾸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독거노인 그다음에 학생들 진짜 아니 해피팜만의 가치는 그러면 뭐 봉사단체인가요? 아, 해피팜만의 그 가치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도심에서 이 농업과의 우리가 거리를 좁히고 네. 우리 사람과 이런 정보통신이라는 이런 기술과 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모아서 이걸 수익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싹 틔우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만 잘 살자, 나의 직계 가족, 나의 지인들만 잘 살자 이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네. 행복해지는 세상을 또 꿈꾸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고 실현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또 소소하게 남들이 봤을 땐 소소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게 소소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제품을 직접 개발해서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익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눔을 또 베풀고 실천하고 계신 우리 또 와, 최정원 총괄 이사님 해피팜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혹시 이사님께서 제가 뭐 크림이라든지 베리어 크림 그리고 또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주름이 좀 모이스처 크림 말고도 혹시 꼭 소개해 주시고 싶은 제품이나 네, 요즘에 있다면 또 뭐 추천 제품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환경 네. 예, 미세먼지라던가 이 오염 속에 우리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집에 오면 손 자주 씻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집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그렇죠. 외부적으로 손을 수시로 막 다 씻어야 네. 되잖아요. 특히 귀가 하면은 네. 항상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음, 저희 새싹삼 추출물과 그 다음에 꿀을 저희가 같이 함유해서 만든 방부제 없는 바디 오일 섭입니다. 네, 피부를 샤워를 하고 나면 촉촉하게 하는 이 제품을 이 계절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다시 한번 제품명이랑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새싹삼이 추출물인 또 꿀이 들어가 있는 네, 꿀을 함유한 진허니 바디 오일 섭입니다. 진허니 바디 오일 섭. 속. 네네. 진허니 바디 오일 속을 섭. 속. 네. 네네네. 속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네. 진허니 바디 오일 속 맞죠? 네. 어우, 네. 정답. 딩동딩동. 네. 우리 또 최정원 총괄 이사님이 가장 또 모든 제품이 다 좋지만 가장 또 오늘 방송에서는 또 추천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를 꼽아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힘들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업을 운영하시고 지금까지 아직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또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가장 그러니까 힘든 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오히려 힘든 것보다 좀 즐거웠거나 기뻤던 걸 저는 오히려 역으로 여쭤볼게요. 내가 해피팜을 운영하고 함께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거 아니면 행복했던 일 네.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한 5년 정도 꾸준히 저희 새싹삼을 드시는 목동에 사시는 노부부가 계세요. 근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혹시 저 제품 아까 전부터 말씀해 주신 네. 이 새싹삼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네, 새싹삼. 네, 네. 한 5년 정도를 꾸준히 지금 들고 계시는데 한 번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건강 회복에 기력에 아주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서 제 등을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나 웬일이야. 예, 제가 정말 눈물이 이런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네네네.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노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젊은이들 중에서도 뭐 장애인 분이 아니더라도 네네. 일을 하기 쉽지 않은 분들. 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네. 다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 줬는데 이분이 한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정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분을 볼 때 너무 행복했고 특히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우리 발달 장애인을 네, 지난 19일부터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 달 동안 지금 일자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회복지사 심리학 박사님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 장애인이 함께 비장애우들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반드시 지속적인 일자리가 개발되리라고 믿습니다. 와,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고 아무리 네.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또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이잖아요.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제품에 잘못 성분이 섞이거나 이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발달 장애인 또 비장애인 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면서 함께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해가고 그분들의 자아도 찾아주는 아니 최정원 총괄이사님은 대체 어디까지 압수까지 보시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네, 뭐 저희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설립 당시에 조합원들과 약속했던 점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다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은 초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저희가 처음에 꿈꿔왔고 목적을 두었던 걸 실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니까요. 제가 아까 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너무 이제 이사님은 저희가 초반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설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한 말을 지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뭐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 사회 그 경제에 이바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고개가 절레절레. 그러면 이렇게 또 최정원 총괄 이사님을 보면서 나도 스마트팜에 몰랐는데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나도 그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희망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은 많은 창업 문의가 왔지만 네. 저희가 아직 모델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창업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을 완전히 저희가 개발해냈습니다. 구축이 되신 건가요? 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와. 이제는 저희가 우리 협동조합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7월부터 스마트팜 전문가 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요? 네네. 그래서 아. 100시간 교육이 진행되는데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 저희는 창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창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협업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해피팜 협동조합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도시형 스마트팜 이렇게 치셔도 되고 도시형 스마트팜. 스마트팜이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예, 해피팜 협동조합. 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도시형 스마트팜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려우면 오늘 I'm so happy 네. 굉장히 행복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해피팜 협동조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7월부터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고요. 또 창업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게 또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오셔도 되고 내가 섣불리 그러니까 마음은 하는데 막상 들어봤는데 아니다 싶더라도 다른 또 연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창업을 안 하시더라도 다르게 또 연계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해피팜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먼저 약 1,000평 정도 부지를 마련해서 스마트팜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꿈이. 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지만 이 도시 유의 공간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특히 중장년층 50 플러스 세대들에게 창업 공간 마련을 통해서 이 스마트 농창업의 신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노숙인, 네. 또 이런 교도소나 잠깐의 실수로 출소자들, 이런 출소자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직업 교육 훈련을 우리가 통해서 일자리를 연계하려고 합니다. 네네. 다양하게 다 연계할 수 있는 네, 이제 네, 루트가 네. 이제는 구축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네, 거군요.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양한 특히 스마트팜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작물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도심의 스마트팜은 고기능성 작물을 저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능성의 작물을. 네, 그래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래를 이제 보아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스마트팜에서 상추라던가 네. 아우 상추 쉽게 비슷한.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이 수익 창출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까지 스마트팜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다양한 작물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면 여유가 없었잖아요. 네, 네, 왜냐면 네, 네. 하나하나 구축하고 그 기둥을 세워가고 그런 와중에 내가 생각한 또 나눔과 베품까지 이어가려니 전혀 될 수가 없었겠죠. 저희 해피팜에서는 새싹삼을 비롯해서 약용식물 또한 이런 엽채류를 통해서 약 50여 종의 스마트팜에서 재배될 수 있는 작물을 연구 개발해 놓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네. 이러한 다양한 작물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 원료를 보면 기능성 원료의 약 7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입을 네, 네. 안 할 수가 없죠. 그 재료가. 예, 예. 그렇죠. 이런 수입에 의존하는 거를 우리 국내산 원료로 대체해서 한번 원료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야심찬 소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적 기업하면 저희들도 많이 접하지만 이 제품의 우수성이 좀 저하되지 않나. 그 약간 선입견이 있죠. 네, 선입견이 있는데 네. 분명 이 방송을 들은 정말 우리 주민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사회적 소비자분들께. 기업은 네, 특히 이 제품이 정말 우수하고 우리 취약계층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고 싶습니다. 중요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정책을 유의하고 있지만 가장 부족한 점이 이 도시입니다. 도시. 농촌은 정책이 온활히 운영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군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도시에도 우리가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관악구부터 네. 좀 관심을 갖고 그 민관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또 햇빛밤 협동조합의 최정현 총괄 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수성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햇빛밤 협동조합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정환 총괄 이사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